아이가 태어나면 엄청나게 많은 예방접종을 해야 하고 엄마, 아빠라면 수시로 아기 수첩을 보면서 예방접종 일정을 체크하는데 그러다 성인이 되면 귀찮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혹은 건강하다는 자신감으로 예방접종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고 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다반사인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항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어른들도 꼭 챙겨야 하는 예방접종에 대해 알아보자.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또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진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방접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귀찮아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건강 A to G 오늘 이 시간에는 어른들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예방접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감염내과 전문의 홍정민 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흔히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가 불주사라고 불리는 BCG 백신부터 해야 되는 예방접종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가 꼼꼼히 이제 아기 수첩을 챙겨가면서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성인이 되면 이제 건강하다는 이유로 또 혹은 잘 몰라서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어떻습니까? 어른들에게도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보통 어른들에게도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소아기 접종이 불충분했을 경우에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유아기에는 많은 경우에 예방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방접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어른이 된 뒤에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력이 감소하는 경우에 예방접종을 시행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파상풍을 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예방접종 후에 10년마다 예방접종을 시행함으로써 그것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염병 유행력이 변했을 경우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A형 간염은 유아기 때 감기처럼 약하게 앓고 지나가는 질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생 상태가 좋아지면서 A형 간염을 소아기 때 앓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 심하게 앓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성인이 되었을 때 A형 간염을 예방접종함으로써 약하게 간염을 앓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간염을 겪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새로운 예방접종이 개발되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예가 사람 인두종 예방접종입니다. 그것은 자궁경부암과 같은 암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접종인데요. 이것이 개발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소아기 때 예방접종을 권장하지만 성인기에도 예방접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암들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여러 가지 감염병에 특히 취약해질 수 있는데 고령자거나 만성질환자 그리고 면역이 떨어지는 질환에 걸렸을 때는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그런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표는 성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을 나타낸 표입니다. 세로축에 보이는 인플루엔자 그리고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와 같은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고 나이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시행해야 되는 조건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앓고 있는 병에 따라서 예방접종해야 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저한테 이제 아주 귀여운 조카가 있는데 이 조카가 예방접종을 맞아야 한다고 해서 병원에 따라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이걸 한꺼번에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있더라고요. 이제 자세히 보니까 성인이 되기 전까지 6번을 맞아야 한다고 나와 있던데 과장님, 그런데 또 이걸 성인이 되고 나서도 맞아야 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 항체가 사라지는 건가요? 예, 항체가 사라져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접종은 새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신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에 대해서 우선 자세히 알아보고 난 뒤에 예방접종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상풍은 대부분 오염된 상처를 통해서 감염됩니다. 상처는 동물에게 물리거나 아니면 칼에 찔리거나 아니 못에 찔리는 경우에와 같은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감염이 된 이후에 그 세균이 몸에서 증식을 하고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가 우리 몸에 퍼지면서 근육을 수축하게 만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프테리아는 대부분 목에 감염되는 질환입니다. 보통 인후통이나 발열 또는 기침으로 나타나는 질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보고가 되어 있진 않지만 옆에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작년 7월에만 해도 베트남에서 디프테리아가 많이 유행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때문에 디프테리아가 유행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일에도 디프테리아 같이 호흡기에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 발작성 기침이 대표적인 감염병이고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도에는 특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름에서와 같이 백일에는 신생아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감염병은 가족 간의 전파가 많기 때문에 어른들도 디프테리아, 백일에 파상풍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파상풍이나 디프테리아, 백일의 백신은 제가 아이 아빠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맞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맞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른인 저도 맞아야 된다고 하니까 벌써 좀 긴장이 돼요, 과장님. 근데 몇 년 만에 한 번씩 다시 접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의 예방접종을 이전에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10년마다 한 번씩 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가 아니더라도 파상풍,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접종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DTP 예방접종이 도입되기 전인 57년 이전 출생자들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3회 접종을 완료한 뒤에 10년마다 추가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의 예방접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예방접종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아 진짜 며칠 안 씻었노? 야, 나는 씻었거든. 어젯밤에. 그래. 나 지금 일주일째 안 씻고 있는데. 자랑했다. 야, 어쩐지 꼬리꼬리 냄새가 나더라. 양치난다. 아 전화 오네. 받아봐라. 누군데? 체이. 누구지? 여보세요? 체이야 잘 지냈나? 채희 안녕. 오빠도 있었네. 나야 잘 지냈지? 니도 별일 없지? 아 내야 뭐 똑같지 뭐. 아 그나저나 니 몇 주 됐지? 30주 됐지. 야 3월 말 되면 우리 서블리 만날 수 있다니까. 와 3월 말이면 진짜 다 됐네. 와 배도 제법 나왔겠다. 이제 임산부 팁 팍팍 난다 아이가. 아니 나도 길 가다가 임산부들 보면 네 생각 나더라니까. 아 체이도 이젠 저 정도 됐겠다 이 생각 들더라고. 내 생각도 해주고 진짜 할 일 없는 것 같다니. 하여튼 고맙대. 그나저나 네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맞았나? 그래 안 그래도 그 우리 대학교 때 그 자궁경부암 주사 그거 유행해가지고 그거 꼭 맞으라면서 막 그랬잖아. 근데 진짜 아프다는데 그거를 무려 3번이나 맞아야 된다잖아. 그래서 내가 안 맞았지. 야 지금이라도 빨리 맞아라. 우리 때는 필수가 아니었지만 몇 년 전부터 만 12세 여성 청소년들은 나라에서 무료로 예방접종 해주잖아. 왜 그렇겠노? 자궁경부암에 걸릴 확률은 높고 가장 좋은 예방책은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아니겠나? 응? 그럼 니는 맞았나? 아니 지금이라도 맞으려고 하니까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뒤에 맞으라 하더라고. 아 맞네. 그러고 보니까 임산부들은 뭐 약도 함부로 먹어도 안 되고 주사도 함부로 맞아도 안 되고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많긴 많더라. 맞다. 아니다. 근데 주사마다 다른 건지 지금 주수에 100일의 주사는 또 꼭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 독감 예방 주사도 그렇고. 그래서 얼마 전에 독감 예방 주사랑 100일의 주사 맞았잖아. 아 진짜
아, 주사마다 다른갑다. 와, 생각해보니까 진짜 엄마 되기 어렵네. 해야 할 것도 많고 공부도 많고 주사도 맞아야 되고. 아, 진짜 힘들다. 그러게. 왜? 신랑 퇴근할 시간 다 돼가네. 아, 올 때 딸기 좀 사오라고 전화해야 되겠다. 우리 소블리가 딸기 먹고 싶다고 발로 차고 야단이다. 제이야, 딸기 네가 먹고 싶은 거 아이가? 아무튼 또 전화할게. 코로나 조심하고 이제 백수 좀 벗어나라. 알겠다. 그래, 알겠다. 그래, 다음에 연락해. 참 씁쓸하네. 뭔데? 채 임신했었나? 내 말 안 했나? 아니, 시험관 해가지고 애 진짜 힘들게 가졌잖아.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시험관? 그거 진짜 힘들다 하던데. 그래도 나는 채이가 부럽다. 뭐가 좋겠노? 근데 진짜 채이가 그러던데 임신 중에는 뭐 주사 이런 것도 함부로 맞으면 안 된다 하대. 그래, 그렇다 카대. 나는 와이프가 임신을 안 해봐가 모르겠네. 진짜 안 되는가? 예방접종 이런 거 안 되는가? 안 되겠지. 뭐 약도 함부로 못 먹지, 주사도 함부로 못 맞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도 심각하면 맞겠지. 야, 감기약도 함부로 못 먹는데. 진짜가? 그래, 내 친구들 다 하더라. 정말이가? 그래, 믿어도 되나? 믿어도 된다. 알았다. 그래. 내 좀 씻고 올게. 그래, 좀 씻어라. 냄새 나나? 그래. 냄새 나냐고? 하지 마라. 네, 오해와 진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네. 임신 중 예방접종을 해도 된다. 정말 이 질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두 분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이번 문제 제가 맞췄다라고 한번 자부해볼게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정답 O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친구 2명이 임신 중이거든요. 근데 일정 주수가 되니까 병원에서 100일의 디프테리아 그리고 파상풍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했대요. 그러고 보면 또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의 임신부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임신 중에 예방접종은 당연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정답 5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X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자궁경부암 백신을 산부인과 갔을 때 임신 중에 맞으려고 하니까 출산 후에 이거를 맞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원했을 때 한 번 맞고 그 뒤로 2번 정도 더 맞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임신 중에는 예방접종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과장님, X 아닌가요? 누가 정답인가요? 네, 정답은 예은 씨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예. 임신 중에는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경우와 하면 안 되는 예방접종이 있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예방접종으로는 독감과 백일해가 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임산부와 태어날 신생아에게 항체를 만들어주기 위한 예방접종이고 임신 주수와는 상관없이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일해 예방접종의 경우에도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면역력을 만들어주기 위한 예방접종이고 항체를 적당히 만들기 위해서는 임신 27주에서 36주 사이의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예방접종은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피해야 되는 예방접종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홍역, 볼거리, 수두, 그리고 풍진 항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백신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에는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태아에게 걸렸을 때는 태아의 기형과도 관련이 됐기 때문에 이 예방접종들은 피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예방접종이냐에 따라서 임신 중에 맞아야 될 수도 또 피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임신 중이시라면은 이런 점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그런가 하면은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놓치지 말아야 될 예방접종도 따로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폐렴 사슬알균 예방접종입니다. 폐렴 사슬알균 예방접종 또는 폐렴구균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예방접종인데 이것은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균입니다. 폐렴 사슬알균 감염에는 중이염이나 폐렴, 수막염과 같은 무서운 질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인에서는 폐렴에서 가장 흔한 원인균이고 소아에서도 급성 중이염, 그리고 부비동염, 폐렴 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균이 일으키는 질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은 비침습성 감염증과 침습성 감염증으로 나눠서 보통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침식성 폐렴알균의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1세 미만의 소아와 65세 이상에서 감염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보시면 65세 이상에서는 사망률까지도 많이 높아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폐렴이 몇 년째 사망 원인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이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꼭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렇다면 또 65세 어르신들 외에 또 어떤 분들이 이 예방접종을 좀 필수로 맞아야 할까요? 네. 이 병에 특히 잘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비장이 없는 사람, 그리고 특수한 혈액병인 한 가지인 겸상적혈구증이 있는 경우에도 이 병에 잘 걸릴 수 있고 특히나 합병증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미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면역이 떨어져 있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방접종을 하면 좋은데 대표적인 질환들이 에이즈와 같은 병, 그리고 백혈병, 그리고 다발성 골수종과 같은 병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질환이 없더라도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 예를 들면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만성 심혈관 질환자, 만성 폐질환, 간질환, 그리고 당뇨병 환자분, 알코올 중독증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예방접종을 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폐렴 예방접종의 권장 대상자는 65세 이상 성인 모두이거나 18세 이상 성인 중에서도 면역력이 취약하신 분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폐렴구균 예방접종 대상자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 아줌마도 전화를 안 받아 또. 시도 때도 없이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전화할 수도 있지. 엄마? 아이고 우리 아들 막 새해라고 내한테 또 이래 전화했나? 밥은 먹었나? 아이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밥 먹지 엄마는? 내 사람은 요즘 입맛이 없어갖고 그냥 빵 좀에 뜯어먹고 그래서 한다. 자 엄마, 그건 그렇고 내가 작년에 그 65세 이상이면 폐렴구균 예방접종 그거 무료라고 맞으라고 했잖아. 맞았나? 또 뭐 많다고 그걸 맞노. 엄마는 건강해갖고 그 폐렴구기인가 뭔가 그거 안 맞아도 돼요. 엄마 건강한데. 뭐 건강하다 카노? 엄마 당뇨잖아 당뇨. 당뇨 있는 사람은 폐렴구균 예방접종 그거 꼭 맞아야 된다. 됐다. 지금 세상이 코로나로 시끄러워 죽겠구만. 이 시기에 지금 병원을 가란 말이야. 병원 가면 더 무서워. 아이고 엄마, 아니 몇 년째 사망 원인 3위가 폐렴인 거 모르나? 엄마 같은 사람이 폐렴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어미야, 우리 아들이 이리 똑똑했나? 왜 이리 갑자기 똑똑해지는 거? 아이고, 니 걱정하지 말고 니나 걱정해라. 술도 마시지 말고 담배도 피지 말고. 나 잠깐만, 아니 그 잘 나갔다고 거기서 그 얘기가 왜 나오는데? 지금 엄마 예방접종 얘기하고 있잖아. 그 얘기를 왜 하는데 담배가 그 술이 왜 나오는데 거기서? 나 시끄럽다 진짜. 독감 예방 주사처럼 그 매년 맞아야 되는 거 아이가. 한 번만 맞으면 평생 쭉 가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그걸 매년 맞아야 되는 거 아이가. 막 속 시끄러워 죽겠다 진짜. 참. 아니 뭘 또 매년 맞아 한 번 맞으면 되지 그냥 그. 시끄러워. 선미 전화하고 막 그래 잔소리 하지만 니도 얼쳐나가고 막 잔소리 하나 막. 야야 엄마 나이가 70이다 70. 엄마가 올라가. 뭐 그래 잔소리 하나.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아줌마야, 내가 우리 할머니 걱정돼가 안 가나? 걱정되면 얼굴을 비춰라. 자꾸 입만 나불나불 대지 말고 와갖고 딸기 따는 거나 도와라겠나? 알았다. 어미야 야야. 왜? 체험감 전화 들어온다. 빨리 좀 전화 끊어. 엄마 그 체험감 안 된다. 그 바람둥이. 잠깐 여보세요? 엄마? 또 할머니 또 자기 할머니하고 또 끊었구나 또. 참. 아니 우리 엄마 그래 고생해놓고 참 아빠 때문에 그래 고생해놓고 또 이래 또 바람둥이 만나가 참 너무 야박하구나. 담배 술 끊어라. 알았나?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폐렴구균 예방 백신은 매년 맞아야 된다입니다. 김철호 씨, 장리연 씨, 네. 이게 매년 맞는 게 맞는 얘기일까요?
저는 매년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정답 5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매년 유행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근데 또 이 독감이 폐렴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폐렴 구균 백신도 마찬가지다. 매년 맞아야 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은 씨 확신합니까? 네, 세모예요. 약간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어요. 오. X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어머니 모시고 폐렴 구균 예방 접종하러 간 적이 있는데 보통 끝나고 나면 뭐 내년에 또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사항이 있는데 그런 안내사항이 없었거든요. 매년마다 맞지 않아도 됩니다. 과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네, 이번 문제의 정답은 철원 씨입니다. 폐렴 사슬알균 예방접종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2가지 모두 맞기도 하고 1가지를 맞기도 합니다. 근데 2가지 모두 장기 면역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년 맞는 것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독감 이후의 합병증으로 폐렴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폐렴에 취약하신 분들은 독감 예방접종을 매년 맞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폐렴 구균 예방 접종은 매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독감 예방 접종은 매년 하는 게 폐렴에 취약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과장님, 그런가 하면 우리 비교적 젊은 20대부터 40대가 또 조심해야 할 질환이 있다고요? 네, 대표적인 것이 A형 간염입니다. A형 간염은 보시면은 보통 바이러스로 옮는 병인데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섭취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면 전파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밀접 접촉으로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 발생도 가능한 질환입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A형 간염 신고 건수를 보실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 수가 많지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유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유행했기 때문에 A형 간염은 젊은이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입니다. A형 간염 고위험군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A형 간염 유행 지역,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인도 등을 여행하시는 분들이나 거기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A형 간염 환자와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특히 직업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많은 사람들은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환자를 접촉할 수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나 군인 또는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린이를 돌보는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만성 간 질환자의 경우에는 A형 간염에 걸렸을 때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A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은 100% 예방이 또 가능한 건지 과장님 궁금하고요. 또 이게 한 번만 접종을 하면 끝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A형 간염 예방접종은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 접종만으로도 95% 이상 항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회 접종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6개월에서 18개월 이후에 추가 접종을 하시게 되시면은 100%에서 항체가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5년에서 10년 이상 장기 방어 능력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2차 접종까지 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언제 하시는 것이 좋은지 특히 여행 전에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보통은 여행 전에 접종은 여행을 계획한 즉시 하시거나 여행 당일이라도 접종을 하시면 면역력을 형성하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40세 미만에서는 당연히 접종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40세 이상에서도 종종 항체가 없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항체가 없는지 확인한 뒤에 접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예방접종을 반강제적으로 우리가 받기 때문에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었는데 성인이 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또 관심이 부족해서 예방접종에 소홀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방접종으로 질병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겠죠. 네. 병을 막는 첫걸음은 예방접종이라는 거 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감염내과 전문의 홍정민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